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빼빼로데이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근길 시황을 아침에 올려드려서 해당 내용을 일부는 미리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 리스크, 중국의 가오평 대변인이 말한 것과 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1월 옵션 만기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니까 3일 남았죠. 그래서 뭐 궁금해하실 때가 됐으니까 한번 수급 분석이랑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지금 최근에 못 올라가니까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강하게 못 올라갔을 뿐이지 증시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만길이랑 같이 해가지고 함께 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는 상승한 다음에 횡보하면서 쉬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오늘까지 조금 쉬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사상체육과 달성하고 뭐 쉬는 모습은 뭐 이상할 게 없어요. 전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트럼프 대통령 관세 리스크가 뭐냐, 출근기 시황을 못 봤다라고 하시면은 자 이게 발단이 되는 겁니다. 이 7일날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그래서 중국 상무부의 가오펑 대변인이 무역 합의 진전을 계기로 추가 관세에 단계적 철회를 하겠다라고 표명을 했었는데 이건 중국 입장인 거고 미국의 커들로 뭐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1단계 무역 합의 시 지금 1단계부터 해서 대충 한 3단계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죠. 3단계 정도로 무역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뭐 좀 더 지연되면 4단계까지도 되겠죠. 그래서 1단계 무역 합의 시 관세 부분을 일부 처리하는 거 혹은 연장하는 거에 지연하는 거에 대해서 합의가 병행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말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슈메이커 트럼프가 관세 철회를 고려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완전한 관세 철회를 고려한 적이 없다. 중국 쪽이 합의를 원한다라고 그냥 일축해버렸죠. 저는 중국 쪽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치가 하락되고 있고 지연될 가능성까지 보이면서 좀 쉬어가는데 시장이 그래도 급락이 나오거나 하지 않잖아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살짝 쉬어가는 거지. 이거는 트럼프 또 저러네. 꼭 협상 타결 직전에 강경 발언을 한 번씩 하죠. 트럼프가. 물론 지금 미국 측에 이제 강경파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트럼프 혼자만의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저러는구나. 합의 직전이구나. 합의가 안 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아직까지는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도. 그래서 만약에 뭐 정말로 12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고위급 관계자 뭐 얘기가 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발표한 내용 알려드렸죠, 지난주에. 정말로 12월까지 지연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서명식은 웬만하면 11월 안에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12월 초라도 이제 약속을 잡아놔야겠죠. 11월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11월에 해결하는 게 제일 좋다. 1단계 서명 같은 경우는. 이걸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미국과 중국의 속내를 다 알 수는 없죠. 둘 다 서로 급하다라는 거는 지금 서로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급하다라는 거. 근데 미국이 이제 또 이제 한 템포 여유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항상 그래왔죠.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 어디까지 숙일 수 있느냐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큰 우려감이 있지는 않은 시장. 뭐 나스닥도 반등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는 쉬어가는 흐름이다. 2130포인트 돌파했다고 좋다고 했는데 유지 못되고 살짝 밀렸습니다. 아쉽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2130일 만약에 오늘 유지하고 위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2175포인트 돌파 시도라도 한번 나올 수 있었는데 만기일 전에 그리고 나서 살짝 눌려서 2050포인트 정도로 마무리하면은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2030포인트 살짝 이탈해서 뭐 11선을 건드리던 지지력을 받던 아니면 살짝 더 밀렸다가 올라오던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올라봐야 위쪽으로 돌파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살짝 조정받는데 반등이 나와서 2050포인트 정도가 될 수도 있겠구나
요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순간은 아니고 최선책은 1번 순위는 조금 힘들어지지 않느냐. 빠르게 내일 올라가지 않는 이상 수급이 변화하면서 그러지 않는 이상 최상의 결과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럼 그 다음 밀렸다가 올라와서 2050포인트를 가는 두 번째 차선책이 있죠. 차선책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별로 좋지 않은 눌려서 2100이든 2120 이하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120 이하면은 세 번째 20 이하면은 그렇게 달갑지 않은 수준이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근데 달갑지는 않다. 저는 2000 위쪽으로 올라갔다 2050에서 끝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조정을 받더라도 반등이 나면서 2050 부근에서 끝나는 것도 좋고 요 1, 2번 최상책과 차선책 요 두 가지가 좋고 2020포인트 이하로 끝나는 거는 그렇게 썩 달갑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수급 동향을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자 외국인이 오늘 주식을 소폭 매도했는데 엄청난 금액은 아니죠. 매도하는 것 뭐 자연스러운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기관이 중심으로 매도를 했죠. 700억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이런 와중에 아이고 이러면 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기관의 세력이 있다. 어디? 연기금이 다시 한번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이렇게 눌리기 시작하면 우리 다시 담을 수 있다라는 거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들어오는 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연기금이 단기적으로 액티브 자금보다는 이제 패시브 성격의 자금이 이제 좀 묻어놓고 저점에서 묻어두는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패시브적인 성격의 자금이 꽤 많기 때문에 성향이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연기금이 들어오는 거는 괜찮다, 양호하다. 금융투자가 들어오는 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들어와다 치고 빠지는 게 많고요. 그래서 코스피 수급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외국인이 1,700억 매도했는데 외국인 연기금이 한 900억 이상 매수해줬으니까. 자 코스닥 시장은 기관이 매도해서 별로고 그리고 원래 외국인 기관 수급보다는 그냥 이슈성, 테마성 그리고 흐름으로 타고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참고하시고 선물 시장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2,000계약 매수를 해줬네요. 대신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로 위아래 다 변동성을 줄이면서 막아놓는 정도다. 변동성 축소 수급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참고하세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변동성을 좀 줄여서 힘을 모아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모색해 보겠다라는 정도의 수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자 포지션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위쪽을 보면 오늘 그나마 외국인들이 콜옵션 쪽을 살짝 열어줬는데 뭐 금액이 크지 않아. 이게 막혀 있는 게 제일 불안한 게 이 콜옵션 285포인트 이 구간이 제일 뭐 막혀 있는 구간이긴 한데 누적으로 보면 나오죠. 보시면은 285 구간이 막혀 있다. 외국인이 매도를 쌓아놓으면서 이 285를 넘어가면 외국인들이 손실을 살짝 볼 수 있는 이 구간에 있는 많은 물량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근처에서 끝나는 게 제일 양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2050포인트 부근이 될 거예요. 약간 넘든 약간 못 미치던 2050포인트 정도 부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피 200 지수로 285포인트 부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좀 약하다라고 하면은 이 코스피 200 지수 280 이하 2115에서 24인데 2115 이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15포인트 이하 정도. 이 정도 되면은 기분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 이겁니다. 이렇게 아래쪽에서 끝나는 건 좀 기분이 나쁘다. 시장이 좀 약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2150 전후에 50포인트 전후에서 끝나면은 그래도 좀 강하구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그다지 콜옵션에 대한 기대감이 없죠. 상승보다는 원래 기관은 매수보다는 양매도로 먹는 추이니까. 그리고 대신 기관은 풋옵션을 샀네요. 그러면 양매도보다는 내려갈수록 좋아요. 기관. 금융투자는 지수가 하락할수록 좋아요. 외국인이 못된 게 아니라 기관이 못됐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지금 기관은 올라가는 데에 대한 기대감 없다. 무조건 하락해라. 그러면 우리가 돈 번다. 라고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국인은 어떻게 보이느냐. 위쪽으로 살짝 막아놨는데 그렇다고 뭐 아래쪽으로도 엄청나게 뭐 하락해라 라는 식으로 돼 있지는 않아요.
지금 있는 포지션을 보면은 여기 그 280포인트에서 285포인트 사이 요 구간에 대해서는 매도를 쌓아놓고 있죠. 그러니까 요 구간 285포인트에 풋옵션도 요 아래쪽에 매도, 콜옵션도 매도. 그러면은 이 285포인트 부근에서 마무리하는 게 그나마 좀 타협점을 볼 수 있다. 아니면은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야 되는데 2015포인트 전후보다는 얘네는 이 구간보다는 아예 더 내려가서 그냥 혹시나 만약을 대비하는 정도라고 봅니다. 이 콜옵션은. 그래서 금액도 이제 뭐 깡통 직전이고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은 한 2050포인트 정도까지 아예 하락할 거면은 2050포인트까지 하락하던가 아니면 그냥 2150포인트 정도로 합의를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최적 포지션은 아무래도 2150포인트 합성해 보면은 50포인트 부근이 제일 좋고 밑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아예 2050포인트까지 밀어내리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중간점 타협점을 잡으면은 적당히 우려감 정도 표시하는 정도면은 2115포인트 전후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상, 중, 하로 보시면 되겠죠. 이게 외국인 포지션. 그리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좀 2120포인트 이하, 2115포인트 이하로 내려갈수록 더 좋다. 네, 둘이 어느 정도 합의를 본다라고 하면은 2150이나 2115포인트 전후 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지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악재가 나올 경우에 2050포인트까지 열어놓은 거지 이게 확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확률은 이 구간이 높다. 라고 보시면 돼요. 2150, 2115.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일은 크게 우려감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 대신 크게 상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수급 동향에서 콜옵션 매수가 대량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1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온다. 이러면 포지션이 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면은 위쪽으로 쭉 날아가기는 어렵다. 날아가도 다시 한번 꺾인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1단계 합의 완료됐다. 우리는 이제 날짜만 잡으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죠.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서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은 크게 하락은 안 나오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큰 하락이 없고 큰 상승도 없다. 코스닥 뭐 살짝 조정받았는데 21선 지지선 정도죠. 지지력 테스트 받는 정도죠. 크게 뭐 우려할 건 아닙니다. 21선까지 살짝 내려왔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빠르게. 오늘은 옵션 포지션 말씀드리냐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삼성전자 뭐 이렇게 52,500원 이후간 이탈해도 별 문제 없다라고 했어요. 돌파 시도 나온 것만 해도 그냥 매물 소화 구간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5만원 위쪽은 매물 소화 구간이 필요한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강세 나오는 게 장한 겁니다. 장하다 삼성전자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21선 뭐 터치하면은 5만원은 두들기지 않는 게 좋아요. 이제는 21선 뭐 지지력 테스트 정도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나와서 52,500원 두들기고 바로 돌파 못하더라도 21선 따라오는 거 느껴서 여기에서 이렇게 힘 받아서 넘어가면은 이제는 뭐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52,500원을 첫 번째 두들기고 밀렸다가 두 번째 돌파 시도하고 밀렸다가 세 번째부터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번째가 됐든 다섯 번째가 됐든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돌파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는 것. 흔들림이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겠죠. 자, SK하이닉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요 하락 추세로 나오는 요 선,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로운 게 나왔네. 이 하락 추세선은 이탈하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연장해 보면은 오늘 아래 꼬리단 부분이 해당 하락 추세선이죠. 그러다 보니 그래도 이 하락 추세 구간만큼은 좀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오는 건가 하고 의심을 할 수 있죠. 이걸 자꾸 건드리면 안 돼.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자꾸 건드리면은 잘못해서 한번 요 아래로 퐁당 빠지는데 그러면은 75,000원 구간까지 내려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온다면은 또 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지만 지금은 우려감을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도 좋지만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와줘서 요 52주 신고가를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한 구간이다. 하이닉스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셀트리온도 말씀드렸죠. 이거 오늘 새벽에 거드렸었는데 이 상승 추세 이렇게 나오는 이 선 근처까지 오면은 흔들기 나오면은 위에 20만 원 구간에서는 쉬라고 했는데 이렇게 조정 나왔을 때는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침에도. 그래서 매수 구간 좋다라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램시마 SC가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트룩시마가 내년에 나오고 허즈마는 좀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경쟁 약물이 많기 때문에 트룩시마는 경쟁 약물이 없다.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 램시마 SC 미국 시장 트룩시마에서 기대감을 가져보면은 허즈마도 선전은 할 거라고 보는데 트룩시마처럼 본인들이 점유율을 확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허즈마는 좀 확인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쟁 약물이랑 해서 대비해서 우위는 보일지언정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확인을. 아무리 유럽에서는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퍼스트 무버고 해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경쟁 약물이 많다라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고 이 두 가지만 해도 대신 모멘텀이 충분하다. 이렇게 내려오면은 매매 구간으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와줬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더 밀리면은 매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얘는 참 강하네. 최근에도 계속 횡보하는 모습 굉장히 강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차례 밀려서 좀만 더 밀려서 원하시는 분들 좀 매수 타이밍을 주기를 바랬는데 적어도 38만 원 흔들기 정도, 37만 원 부분까지 오면 더 좋고 원했는데 여러분 매수하시라는 의미에서 내려오길 바랬는데 안 주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이런 거는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다른 종목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저항을 또 돌파하면 그때 매매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조정을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20만 5천 원 구간 돌파하기 어렵고 한 번에는 그러니까 여기 매도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20만 원을 이탈하면은 버티실 분도 20만 원 이탈을 한 번 정도는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유는 저항을 돌파할 구간에서 돌파 못하면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급락이 한번 나왔고 지금 급락 조정 나오고 18만 원대 왔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18만 원 5천 원 전후나 해서 그때부터 18만 원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하면 되겠죠. 흔들기가 나와서 22선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 된다. 오늘도 18만 5천 원 부근을 줬죠. 자, 이렇게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수급이 좋고 가능성 있고 혹은 주도주들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가격,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기다렸다가 그냥 밑에서 잡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렇게 지지력 구간에서. 그래서 아까 뭐 셀트리온도 보셨고 와이닉스도 그렇고 계속 매수가 주는 종목들이 많죠.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도 똑같이 대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20만 5천 원 돌파 못하면 또 매도하고 밑에서 매수하시든지 돌파하면은 재매수해도 되겠죠. 그래서 20만 5천 원에 또 한번 매도하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된다. 저항을 돌파하느냐 관건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종목이 기존에도 설명드렸던 급락이 나왔을 때 42,500원에서 기존 보유자분들 절반 매도, 그리고 만약에 36,5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여기는 매매 구간이 아니다. 왜? 28,000원도 이탈할 수 있고 28,000원 이탈하게 되면 또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42,500원에서 매도 안 했으면 21,800원을 보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이 밑으로 내려왔다. 올라갔을 경우에 5만원에서 전량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사라고 했어요. 근데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러면은 21,800원 갔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밑에서 지지부진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차례 28,000원 회복할 때 매매하시는 게
더 빠른 길이다. 이거 회복 못하면은 잘못하면은 한 번 더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28,000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날이죠. 28,000 회복하는 날. 매수하셨으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만 원까지 갔다 왔잖아요. 28,000에 매수한 게.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했고 2분의 1 매도하신 분들은 이후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10만 원 넘어갈 때부터 언제 조정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데 최대한 25,000원 단위로 해서 최대한 많이 올라가서 쉬는 게 좋다. 그래서 뭐 15만 원 정도까지만 넘어와도 17만 5천 원만 건드려줘도 참 잘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강한 거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잘해줘서 20만 원을 건드렸다. 제가 생각한 최대치를 건드렸어요. 여기는 사실 생각만 했지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대치를 해줬어요.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에스모에서 결과값이 좋았던 게 베스트 오브 에스모에 선정되고 임상이 지연되지 않고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뭐 기존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거죠. FDA 승인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아예 승인이 이 판도가 뒤집힌 거잖아요. 그래서 20만 원까지 갔다. 여기를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총 1위가 되는데 그러려면은 명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사전 미팅하고 최종 회의록이 전달되면은 3차로 신청할지 4차로 신청할지 참고해서 결정을 하겠죠. HLB에서. 그래서 신청할 때 뭐 진양군 회장님께서 뭐 제일 먼저 주주분들한테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공개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움직이겠죠. 만약에 3차 치료제로 신청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상승 요인이 돼요. 그쯤 되면 이제 20만 원 돌파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해도 명분이 생기는 거고 아유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3차 치료제로 신청했겠느냐.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청했겠지. 좋아 20만 원 넘어서 가자. 뭐 이런 심리가 생길 수 있고 4차 치료제로 신청했다라고 하면은 뭐 밑에도 조금 쉬어가는 경우는 나올 수 있겠죠. 대신 허가만 받아도 4차 치료제로 허가만 받아도 신약으로서의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병용 임상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임상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4차 치료제로만 해도 되는데 3차 치료제도 지금 가능성을 꽤 높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좀 지켜보자고요. 제가 공부는 열심히 해도 아무래도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죠. 어디 명함도 못 내밀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걸 제가 건방지게 이게 됩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지켜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립니다. 대신 투자 전략은 정확했죠. 20만 원 돌파 못합니다.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여기서 잘못 매수했다가 지금 아래 열려있는 12만 5천 제가 12만 5천 얘기했다 욕을 엄청나게 먹었는데 무슨 12만 5천 원이냐고 엄청나게 먹었는데 결국 왔죠. 이틀이나.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매수하지 말고 20만 원 해도 매수하지 말고 12만 5천 원 부분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300원, 12만 5천 300원까지 제가 300원만큼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는데 17만 5천 원은 저항 구간이다라고 꾸준히 며칠 동안 설명드렸고 결국 다시 내려온다. 내려올 때 어디냐? 이제는 12만 5천 원 13만 원 부근만 와도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죠. 12만 9천 원까지 왔으니까 이건 매수가를 확실하게 줬습니다. 13만 원 전후. 그리고 나서 15만 원 부근에 걸쳐 있는데 이제 HLB 주가가 조정이 뭐 남은 기간이 회의록 전달되는 게 열흘 전후 남은 거잖아요. 30일 이내니까 30일 채워도 되고 그 전에 전달해도 되겠죠. 그때까지 좀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근데 조정은 잘 받고 있고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게 어디서 수렴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쪽으로 해서 이렇게 15만 원 위쪽으로 해서 수렴을 할 것이냐. 아니면 HLB 생명과학처럼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수렴을 12만 5천 원 쪽으로 수렴할 것이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더 봐야겠죠. 지금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단으로 수렴하는 것도 기존에는 이거는 안 나왔으면 합니다라고 했는데 가능성은 있어요. 뭐 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HLB 생명과학을 보면 알 수 있죠. 얘는 HLB 생명과학은 이렇게 하단 쪽으로 이제 수렴하는 모양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HLB생명과학이 이렇게 37,500원이라도 이렇게 계속 반등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그린다면은 HLB도 좀 한시름 높겠죠. 15만원 위쪽에서 수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움직임을 조금 더 봐야 돼요. 아직 조금 더 완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는 하단으로 수렴하는 모양이다. 29,000원 쪽으로. 이 HLB생명과학도 말씀드렸죠. 이 하락했을 때 이 종목을 굳이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반등이 나오면 HLB 본주가 먼저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17,000원 여기 저항인데 이 구간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키포인트다. 그래서 당일날 장중에도 아예 공개를 해드렸죠. HLB 지금 너무 올라갔는데 추격 매수 언제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다. HLB생명과학은 17,000원까지는 기존 주가 회복한 정도다. 악재가 나왔는데 사실 악재가 아니어서 회복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이 반등 추격도 못 끼는 거예요. 이건 원래 주가를 제자리 찾은 거고 지금 에스모에서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임상 성공이라고 나오고 베스트 오브 에스모 나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돼,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기대감은 17,000원 돌파하면서부터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HLB는 이만큼 올라가 있지만 아직 하나도 오른 게 없는 HLB생명과학을 매수하시면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라고 언급드렸죠. 그래서 17,000원에서 45,50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43,500원 위쪽에 돌파하는 거 매매하면 안 된다. 여기 추격 매수하다가 괜히 잘못 걸리면 29,000원에서 여기 흔들리는 한 28,000원만 나와도 여러분 마이너스 40%입니다. 말씀드렸죠? HLB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125,000원 계산하면 마이너스 41%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둘 다 왔죠. 보시면은 29,000원까지 기존에 한번 왔고 지난주 후반에 28,000원 흔들기까지 나왔죠. 말씀드린 구간까지 정확하게 왔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다리신 분들 이렇게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 HLB생명과학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이걸 뚫어내려면은 37,500원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밀리고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네요. 10거래일 정도, 10거래일도 안 남았죠. 거래일 수로는. 10일 정도 남았으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하기에는 날짜가 좀 부족하긴 한데 워낙 변동성이 좀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로 수렴하는 건 제가 사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수렴을 가운데로 수렴하거나 상승 쪽으로 해서 수렴하는 게 좋은데 아래쪽으로 지금 현재 모양은 수렴 중이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알고 있으면 전략 세우는 게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HLB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총정리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명과학도 이번 주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로 숫자 3 남겨주시면 잘 봤다라는 표시입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